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온의 윤사무엘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10월의 첫 거래일이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좋지가 않습니다. 양대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7, 8, 9월 내림세를 보였는데 10월 달도 또 내리는 건 아니겠지 이런 우려감을 키운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게 좀 연휴가 좀 껴있고 그다음에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좀 밀리는 양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 주말이나 아니면 금요일까지는 확실히 좀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하는 것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짤막하게 들어봤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만전자 결국에 내려갔습니다. 6만 전자의 벽을 뚫고 5만 전자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장 막판가를 본다면 6만 전자는 깨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맥쿼리에서도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주식 멘토님께서 늘 좀 매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도 현재 그 시선을 유지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제 달라졌다고 보시는지 반도체 업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제가 뭐 삼성전자 전문 애널도 아니고 네. 감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뭐 얘기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기술이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3, 4주 그리고 지난주에 나와서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아래 59,800원이나 네. 아니면은 56,000원 정도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사실 가격대로만 보면 7만 전자 할 때도 있었고요. 뭐 6만 원대 중반 가격대도 있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적어도 좀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고민이 많아지는 종목인 이유가 일단 이전 조정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주봉에서 이제 RSI가 과매도권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어떤 악재, 뭐 예를 들어서 리먼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9.11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중 무역 분쟁, 중국 버블 붕괴 이런 시기에만 뭐 시장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다 빠지니까 그때 같이 빠졌었는데 지금 시기를 보면은 뭐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신고가죠. 오늘 뭐 흐름 보면 뭐 항생이나 뭐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6에서 8%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 글로벌적으로 증시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빠졌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뭐 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원래 1년 전부터 엔비디아 HBM에 납품을 한다. 그게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업황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투자자들이나 뭐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크고요. 다만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제 6만 원 아래 56,000원, 뭐 59,000원대 이 가격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3주 전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왔을 때 방송을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이유는 사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을. 근데 어쨌든 저는 좀 사이클을 위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차트를 볼 때는 핵심은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지지와 저항인데 그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 조금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을 찾는 건데 기법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최근 주가 차트에서 이제 일봉에서 제가 발견했던 거는 이런 저점들이 있구나. 이런 저점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A라는 고점을 형성했을 때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7만 1,000원 부근에서는 반등을 주었네. 그리고 7만 1,000원 부근에서 반등을 주고 나서 더 떨어졌네.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사이클에서는 6만 원 아래 가격이 아니면은 신규 매수로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신규 어떤 메리트가 없겠구나. 네. 결국 패턴이 형성이 되어야 상승을 한다는 건데 그런 흐름이 안 나왔을 때는 조금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59,900원, 800원 이 가격대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7만 원대 초중반 가격대는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뭐 15만 원 아래, 14만 원 정도 가격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게 결국에는 보시면은 사이클이 비슷해요.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랑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에코프로 BM을 좀 가지고 왔는데 사이클이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버터플라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제가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좀 가져왔어요. 이거를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제가 이제 보통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여기가 아래로 내려오면 타점을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좌표 보면 XABCD 패턴이 있고, 그리고 1번 프라이스 바, 뭐 이거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점 66,000원에서 출발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X점에다가 이제 붙여놓으면은 컨트롤 V 하고 66,000원에 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점, 그러니까 단기 고점, 그러니까 최고점이 이제 A라는 지점이었잖아요. 89,000원이 이제 고점이 형성했을 때고 여기를 여기다가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89,000원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 이게 이제 71,000원 이렇게 입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71,000원 이후에 반등을 어디까지 줬는가 보니까 79,800원까지예요. 그랬을 때 여기 우리는 이제 반전 가능한 자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입을 했을 때 아니면 지지라인이 되는 구간들을 찾아가지고 반등을 줄 때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구간을 제가 찾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PRZ라고 하는데 포텐셜 리버설 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반전이 가능한 영역대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엔터 눌러보면은 네, 이렇게 보이시죠? 59,800원이나 적혀 있죠. 이게 버터플라이 패턴에 기반을 두고 59,800원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진입해 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59,800원이라고 한번 59,800원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엔터 누르면은 옆에 보면은 자, TP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여기서 진입했을 때 목표 주가나 아니면 저항 구간을 찾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뭐 첫 번째는 이제 63,000원, 그 다음에 65,000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8,000원. 여기가 이제 차례차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삼성전자도 그랬었지만 이 에코프로 BM도 그때 당시에 나왔던 가격대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 14만 9,800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진입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1차 목표 주가를 그때 당시에 뭐 18만 원, 2차 목표 주가는 20만 원 잡았었고요. 그때 당시에 3차 목표 주가는 24만 원 나오는데 이걸 똑같이 입력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매수 가격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매수 가격대가 나오면은 여기다가 이제 목표가나 아니면 저항대가 나오니까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트레이딩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삼성전자나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사실 이쁘진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이쁜 차트에서 거래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이쁘지 않는 차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나도 같이 배워보고 싶다. 아니면 이 엑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윤사무엘 전문가가 이런 패턴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진입가다라고 했을 때 나도 한번 검증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진입 가능한 가격이 59,800원, 그리고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구간이 63,000원, 64,000원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점 부근이 59,900원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매수했어도 된다 100원 차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100원 차이로 약간 네. 조금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고 이제 진입하는 거죠. 근데 사실 기회는 더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내가 봤을 땐 저점이다. 네. 무조건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여기서는 의미 있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또 이제 어떤
못생긴 차트에서 결국에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또 매물대는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랬을 때 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또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 종일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온 만큼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으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63,000원, 65,000원을 봐주셨는데 오늘 맥쿼리에서 목표가도 한 64,000원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여전히 국내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낮춰 잡아도 9만 원대로 잡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고 한 6만 원대까지만 바라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9만 원, 11만 원까지 바라보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가장 지금 합리적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네. 여기 뭐 59,000원대나 아니면 뭐 56,000원대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56,000원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이걸 또 돌리는데 시간이 걸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조건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짧게 먹고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내가 조금은 여기가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저점이긴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추세를 돌리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조금 목표가를 상향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기다린다 생각하고 잡아가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보통 이제 3% 먹으려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렇게 뭐 3% 먹으려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10억대를 베팅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 3천만 원 먹고 나온다 이거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조금 뭐 한 1억 원 이하로 소액으로 이제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좀 모아가가지고 조금 기다린다 생각하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좋습니다. 주식 멘토의 삼성전자 신규 매수 가능성 이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어봤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최종 판정 이렇게 잡아봤는데 알루미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오후장에 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슈가 부각된 건 오후장에 부각된 건 아니었는데요. 오후장의 시세가 더 붙기 시작해서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20% 넘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마진 같은 경우에는 덤핑 관세가 최소한 수준으로 좀 맞아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좀 오래 갈 수 있는 이슈일까요? 이 이슈는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중국, 우리가 좀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어떤 멕시코 이런 기업들이, 이런 그 나라들인데, 거기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덤핑 마진을 좀 기록을 하면서 경쟁력은 어쨌든 유지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더 세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가 오는 이제 11월 12일인가 그럴 거예요. 최종 판정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 관점에서도 일정에서 이제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일정 매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상해 지수가 이제 8% 정도 네.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 항생 지수가 6.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으로도 이제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섹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소형주 쪽에서는 뭐 아까 뭐 이제 상한가를 잠갔다가 풀렸던 PJ 메탈 그리고 알맥이라는 종목은 당연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관심 깊게 이가 2차 전지도 맞지만 이제 본업은 철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이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철강 관련된 종목인 조금 전에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조선이나 이쪽으로 미치는 그런 영향은 또 없을지. 그렇죠. 자동차나 조선 쪽으로는 좋을 수 있죠. 어.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조금 약간 소형주들이 지금 현재 뭐 약간 테마성이잖아요. 테마성이다 보니까 차트가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계속해서 보긴 보는데 뭐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할 건 또 아니다. 근데 보긴 보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이라던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이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고려아연 이슈를 오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장 초반부터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을 했고 이 고려아연에 대해서 오늘 장 마감쯤에 메리츠증권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맞아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또 한 번 이슈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83만 원 정도가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때까지 바라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일단 오늘 제가 좀 바라본 거는 네. 그 회사 자체나 아니면 뭐 고려아연의 이제 최씨 일가 자금으로 공개 매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리츠 쪽에서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공개 매수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좀 고려아연이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MBK 쪽으로 기울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MBK는 자금이 되게 세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 MBK 쪽은 자체적으로 이제 자금을 써가지고 공개 매수를 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고려아연 쪽이 최씨 일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 하는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라고 해도 이게 주가가 내려갈 텐데 그러면은 메리츠 쪽에다가 어떤 또 메리트 있는 어떤 제안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3년 초에 이제 카카오랑 이제 하이브랑 SM과 관련해서 이제 좀 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뭐 카카오도 돈이 많고 하이브도 돈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MBK가 좀 넘사벽으로 좀 돈이 많은 상황이고 고려아연 쪽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다른 흐름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뭐 83만이 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시하게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 내가 차트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한 몇 주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월봉을 보셔도 지금 현재 좀 저항 구간이거든요, 사실. 이게 월봉상 로그 눈금 차트인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저항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좀 안착을 해주면서 가격을 이제 좀 안정화를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또 매매할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내가 신규 매수할 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챙기는 전략도 유효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경영권 관련돼서 이슈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자면, 사실 MBK 관련된 쇼크가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올 초에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MBK 쇼크가 잘 안 됐잖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고려아연보다는 MBK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그 타이어 그 테크놀 네. 저도 그때 매매해가지고 네, 저도 그때 한 대 맞아가지고 SM 때는 제가 수익을 잘 냈는데 네. 그때 생각하고 이제 기억이 있으시군요. 타이어를 네. 매매했었는데 너무 어이없게 끝나버려가지고 네. 이번에 저는 조금 그래서 좀 쉽사리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좀 관망을 하면서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고 있고, 근데 핵심은 결국에는 고려아연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현대차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LG 쪽에 돈을 빌린다라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돈을 빌려서 이거를 다 갚아 나갔다, 네. 이걸 이겼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주가는 결국에는 그 어떤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주가는 원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돈을 갚아야 그쵸. 되는데 네. 그럼 어떤 그 기업들한테 메리트 있는 조건으로 또 보여줄 것인가, 이것도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MBK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번 이슈까지 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주식 멘토에게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식시장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특징주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시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이제 QR코드 띄워드릴 텐데요. 지금 아래 보이고 있죠.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 저희 포트폴리오 진단 남겨주셔도 좋고요. 전화 참여도 가능한데 02-2128-8543번으로 전화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지 화면으로 포트폴리오 만나보시죠. 네, 투자자산은 1억 7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본 이래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한 달이 좀 넘어가는데요. 본 이래로 손실률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집중되어 있는 쪽이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많은데 사실 9월 달 생각하면 시장 정말 안 좋을 때도 바이오 종목들은 수익을 잘 낸 것 같은데 이 포트폴리오가 지금 매수가를 제가 차트를 다 펼쳐보기 전까지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한번 사연 읽어볼게요.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네요. 제 포트폴리오는 언제쯤 빨간불을 켜게 될지 포트폴리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실이 큽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사실 일단 종목에는 사실 저는 주식 종목들을 좀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 뭐 대형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주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세력주가 있고 수급 세력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뭐 실적이란 키워드나 아니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약간 근본 바이오 종목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네.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최근에 뭐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그런 키워드로 인해서 이제 좀 주가 모멘텀들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근데 제가 볼 때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에서도 세력주 위주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상당히 좀 까다로운 건 사실이에요, 구질이. 그래가지고 조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서 진짜 9월 한 달 동안에 수익 많이 낸 종목들이 많은데요. 지금 멘토님께서는 근본 바이오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바이오 대장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총이 조금 작은 바이오 종목들로 집중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들 정말 좀 개선이 가능한지 한 종목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손실이 가장 큰 종목부터 그럼 빠르게 진단 한번 봐드릴게요. 제일약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700원의 비중도 30%로 너무 많은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시청자님이 매수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손절을 잘 못한다, 이 정도, 아니면 대응이 조금 안 된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네. 매수는 솔직히 잘못한 건 전혀 없고요. 전 괜찮았다고 봐요. 근데 다만 바이오를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요즘에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좀 상향 편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매에 대해서도 상향 편준화되고 투자에 대해서도 상향 편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눌림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뭐 섹터와 상관없이 어쨌든 실적이 뭐 받쳐준다, 아니면은 뭐 어떤 일정이 있는다, 약간 그걸 보고 이제 눌림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눌림을 주더라도 반등이 잘 안 나오는 특성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개선해서 종목 선정만 더 잘하면은 분명히 더 좋아질 거라 전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제약바이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평단을 봤을 때는 49,700원인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손절하라고 해도 손절은 당연히 안 하실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손절하기에도 손절이라는 것도 결국엔 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추세가 꺾였을 때 손절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있거든요. 네. 최소 못해도 이제 10%, 맥시멈 10%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안에서는 손절이 가능하지만, 하지만 이제 마이너스 70%가 넘어가면은 사실 손절하는데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분석을 해달라 이거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희망이 있느냐, 아니면은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올라갈 것이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49,700원에서 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시거나, 여기서 사셨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사셨거나, 아니면 여기서 사신 건데, 어쨌든 지금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 저점이 최저점이거든요. 네. 자, 일봉으로는 분석이 안 돼가지고, 다 주봉으로 오늘 분석을 할 저도 거예요. 이거를 네. 언제부터 보유하신 건지 일단 의문인 게요. 49,700원이면 21년 5월달이죠. 21년 5월달 아니면 21년 1월달. 네. 이 정도죠. 네, 그 다음에 보유하셨는데 지금은 한 2년, 3년이 지났죠? 와. 네, 그런 다음에 지금은 이제 수렴형인데, 이 종목이 또 그렇게 뭐 끼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윗꼬리가 다는 게 이거 보통 많은 분들이 뭐 매집봉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야 이게 매집봉이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예를 들자면은 주가가 이제 뭐 여기가 이제 얼마죠? 여기가 이제 17,000원대? 17,000원대를 좀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박스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상단이나 아니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저점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한번
뭐 2번, 뭐 3번, 4번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탈을 한 번 더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종목이 17,000원 정도 가면은 그때부터는 뭐 2만 원대나 아니면은 2만 원, 뭐 3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비중을 줄이시던지 아니면 좀 홀딩해서 결국에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 파미셀도 그렇고 제일약품도 그렇고 네. 얘네들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슈팅을 줄 때 사신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은 단순해요. 질병이 다시 오길 기다리면 됩니다. 질병은 다시 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네. 최근에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질병은 더 이제 진화가 되고 있고 더 빠르게 온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뭐 원숭이 투창 이슈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는 뭐 그런 순환이 온다고 했을 때는 또 부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은 매도는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언제 가냐 이거는 좀 어려운 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7,000원 돌파하면은 2만 원, 3만 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다만 그게 모멘텀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병을 기다려가지고 그때 또 슈팅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밀셀도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제일약품과 매수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이 더 되셨을 것 같은데 파밀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다려보는 게 낫다라는 전략일까요? 파미셀도 차트를 보면은 네. 이것도 주봉이에요. 네, 17,000원이고 지금이 이제 5,000원이죠. 주봉이 참 아리까리한데 이게 보면은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파미셀이 자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해서 이 빨간 선이 여기 저항 라인이었잖아요. 여기가 저항 라인이었고 이런 데가 저항이었고 저항이었고 이런 데는 지지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지지 구간 세 번째 지지를 했었던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파미셀이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기는 이탈하지 않는 게 정확히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타가지고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에요. 네, 저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빨간 선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한 번 더 저점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를 이제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갈 수는 있어요. 뭐 아니면 여기 단기 박스권 하고 여기서 이제 매집해서 이제 나중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6만 원 중반, 6만 원 중반 가격대를 좀 회복해 주면은 지금 자리가 조금 저점이 될 6,000원 얘기하시는 거죠? 6,000원, 네, 네. 6,000원 자리를 좀 회복해 주면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거 팔라고 말이 안 나가요, 저도. 네, 말이 안 맞아요. 나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홀딩은 맞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6,000원짜리 중반 가격대를 회복하는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코로나로 갔어요. 코로나 백신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뭐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해서 나와요. 뭐 사스가 되었든 메르스가 되었든 코로나가 되었든 또 나올 겁니다. 그때 또 슈팅을 줄 거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손실이 큰 두 가지 종목이 파미셀과 제일약품입니다. 주식멘토님께서도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하자라는 의견이 잘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형태의 코로나와 비슷한 그런 알레르기나 이런 부분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더 판단해 보시고 좀 결정을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진단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종목은 좀 멘토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끼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노펙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혈액투석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종목이 좀 독특한 게 이슈가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밀리고요. 그 전에 좀 오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종목일까요? 그래서 저도 이거 제 주변에서 예전에 한번 6월 달이었나 그때 슈팅 줄 때 많이들 손절 크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막 크게 찔렀다가 네. 한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시청자님 종목 중에서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안 나오거나 뭐 매출액이 안 나오는 종목은 단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상패가 된다 그런 거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세력주죠. 그래서 이걸 수급주라고 말하기엔 절대 아니거든요. 이 종목 수급주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수급주라고 하면은 뭐 알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 아니면 뭐 에코프로 이런 애들은 이제 수급주. 약간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수급주 대웅주 느낌이고 얘네들은 그냥 세력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세력주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재료가 본업은 FPCB예요.
반도체 쪽이에요. 그리고 거기 2차 전지도 있고, 맞아요. 뭐 수소 연료 전지도 있고, 혈장 치료제, 최근에 뭐 AI 딥 러닝, 혈액 분석 이거로 이제 주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주식으로 어떤 주식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많다. 긍정적인 거죠. 그 부분은 긍정적인 건데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네,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전형적인 세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세력주의 특성이 결국에 추세가 있을 때는 어떻게든 해 먹으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조금 약간 저렴한 표현이죠. 어떻게든 상승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봤을 때는 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1,600원이 평단인데 어쨌든 여기 이런 데는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했었잖아요. 여기 하단 그리고 여기는 상단 이런 식으로 저항 이렇게 형성했었던 구간들인데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는 지지를 받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저점이 나오면은 반등을 하는 게 마련이고요. 고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6,000원 정도는 지지해주면은 뭐 2만 원 정도, 2만 원 여기까지 상단까지 여기가 상단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세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호팩스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이 지지되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평단가가 10,000원대인데 그래도 2만 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수익으로 반드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영진약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지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영진약품이 2016년도에 주도주였어요. 아, 그랬나요? 네, 약간 그러니까 뭐 항상 한 해를 대표하는 주도주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때 얘도 한 10배 가까이 올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또 좀 그 전에 16년도, 15년도에 주식했던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그때는 이 종목도 에코프로였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년이면 거의 지금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네. 그 그쵸. 시간 동안에 지금 영진약품의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요새 영진약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모멘텀이 없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뭐 합병, KTNG 생명과학이랑 합병 이슈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그 바이오 쪽에서 만성 폐쇄 뭐 폐질환 이런 관련해가지고 모멘텀도 있었는데 20년도 그 코로나 때도 이제 덱사메타손으로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분이 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타점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게 주봉인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 저점 여기 구간에 사셨잖아요. 3,430원. 타점이 나쁘진 않아요, 절대. 네. 다만 종목 선정이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종목의 이제 주봉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이 고점들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런 저점들을 한번 이제 복사해서 이제 놓으시면은. 이것도 약간 그 아까 이제 상담해드렸던 파미셀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예, 비슷합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엔 저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데를 좀 회복을 해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 종목을 우상향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한다, 아래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이 가격대가 2,500원 정도가 돼요. 2,500원 정도 부근을 이 종목도 이제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랬을 때는 여기도 좀 높은 확률로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하단이 결국에 중요해요. 예, 제가 이제 선형눈금 차트로 보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캔들 누르고 지금 다 로그로 적용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선형 눈금으로 보면 이렇게만 차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로 로그 적용해서 제가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는 만약에 한 2,500원, 2,7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은 여기는 그래도 지지가 되면서 나중에 또 돌아 나갈 때 또 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 선을 이렇게 지지했을 때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했는데 여기가 또 지지돼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진약품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바이오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니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들어간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7월 달에 고점이 39,1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었고요. 지금 평단가가 33,000원대인 거 보면은 왠지 여름쯤에 진입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코로나라던가 엠폭스라던가 이쪽으로만 엮여 있다가 오늘 나오는 기사라던가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다 탈모랑 엮여 있더라고요. 맞아요. 탈모 쪽도 유망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바라보실까요? 네, 탈모도 테마는 맞죠. 네. 그리고 이재명 그 대선 후보 시기에도 탈모로 인해서 이제 슈팅을 줬던 이력이 있었고요. 이때였거든요. 23년도, 네. 23년도였나? 아니면 여기에서나? 아무튼 그때 한번 줬었던 이력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탈모 관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좀 횡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로 이 종목이 좋아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얘도 주봉에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상단 이렇게 뭐 횡보를 하겠죠. 여기서 이제 수렴을 하겠죠. 수렴을 하다가 여기를 이제 돌파할 때, 돌파하는 시기 때 한번 진입을 해본 비중 확대를 한다든지 그때 한번 베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여기서 이제 여기 왔다 갔다 여기 1차, 여기 2차. 그러니까 1차는 이제 23,000원이 지지라인이고요. 그다음 2차는 16,000원이 또 부근이 지지라인인데 여기를 횡보하다가 이제 나중에 추세를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뭐 현금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매도를 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바이오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네, 일단은 보유하자.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지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55,000원까지도 또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는 한번 55,000원 부근에서는 또 매도하는 방법도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3,000원과 16,000원 지지라인 알려주셨고요. 55,000원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내 포트폴리오도 심각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솔리드, 이 종목만 유일하게 바이오 종목이 아닌데요. 이 종목도 테마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5G, 6G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돼서 엮여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비중은 5%로 상당히 작거든요. 네. 일단 이것도 실적은 잘 나와요. 그리고 5G, 뭐 6G 관련, 그리고 양자 암호 관련 테마인데, 그리고 만약에 스타링크가 국내에 도입이 되거나, 그다음에 네. 스타링크 IPO가 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테마로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추세적으로 만약에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3,000원대 초반, 여기 3,000원대 초반 가격대는 또 추가로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는 이제 뭐 주가가 내려가면은 싸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뭐 매출액도 한 3,000억대, 시가총액만큼 하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340억, 뭐 내년에는 500억대, 뭐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꾸준히 300억 정도는 꾸준히 매출 영업이익을 찍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막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해서 어느 정도 평단 맞추고 반등할 때 슈팅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리드까지 진단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지금 전체적으로 진단을 도와주셨는데 현금 비중 5% 이건 그냥 들고 가는 게 낫겠죠, 멘토님? 네, 그거를 이제 솔리드가 만약에 3,000원대 초반이 온다. 그때 한번 태워보는 걸로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 현금 비중에 대해서도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멘토께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바꿔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사무의 전문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주식을 라테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이고요. 제가 가장 성향도 아까 보셨다시피 저는 좀 단기적인 매매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단기적인 매매 성향 중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제 2,500개 종목 중에서도 탑5 안에 드는 종목 아니면은 가장 강한 종목을 위주로 저는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어떤 매매 기법이나 제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 교육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일단 38강대 수급주 매매 전략을 저는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갔을 때 항상 이 어떤 매매 기법의 이름을 지은 이유는 제가 이제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공략하자. 그냥 아무 때나 공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불리할 때는 그냥 피하고 내가 진짜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공략하자라고 이제 이름을 38광땡 수급주 매매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기법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검색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볼린저 밴드나 아니면 뭐 RSI나 이런 보조 지표도 있고 그런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은 뭐 수식들도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최고의 기법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랑 손실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항상 멋진 종목 그리고 강한 종목을 위주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 그래서 아침 뭐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들 뭐 관련 섹터 테마 그리고 관련 뉴스까지 정리를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끝나면은 2,500개의 종목을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종목들을 계속해서 압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압축한 종목들 중에서도 시장 랭킹 1등인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을 하고 그런 종목들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종목이 만약에 내가 2,500개의 종목 중에서 랭킹이 한 1,000등짜리를 공략했다라고 하면 요즘 시장에서는 절대 수익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1등, 2등, 3등 정도로 공략하셔야 그나마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항상 탑5 안에 드는 종목 위주로 38강땡 수급주 매매 기법 안에 들어왔을 때 공략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은 시장에 왔을 때는 폭발적으로 이제 뭐 월천, 월, 억대 트레이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38강대 수급주 매매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38선이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이게 끼가 좋냐 안 좋냐 이거를 봤을 때 보통 이제 상승을 했는데 50%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고점을 다시 재돌파하려고 하면은 보통 저항을 받아요. 하지만 이 종목이 조정이 그러니까 눌릴 때 조금 눌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38% 정도까지만 눌렸다가 가면은 그래도 돌파도 되고 뭐 2차 VI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추세지표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저와 함께 이제 QR 찍고 교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어떤 1시간짜리 영상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꼭 뭐 이메일이나 USB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봉에서 최소 40억이 3번 이상 터지는 걸 이제 수급을 한 뭐 5초 만에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종목이 오늘 주도주다 아니다라는 거는 한 5초 정도만 보면은 바로 이제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투음봉 형성 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뭐 3분봉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매수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굉장히 좀 재밌게 매매를 했었는데요. 8월 22일, 23일 3분봉 예시. 제가 지금 현재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4,5천 분 계세요. 예, 그런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뭐 매수가 매도가 그다음에 손절가까지 제안을 도와드렸었거든요. 어디서? 여기서. 예, 여기서 도와드렸었고요. 자, 한번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38선인데요. 조정을 봐서 이 밑에 있을 때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항상 위로 올라탔을 때만 여러분들이 분봉 이상에서 올라탔을 때만 일단 그때부터 얘가 올라탔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 넣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YSL 밴드가 우상향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만족 조건 되죠. 자, 3분봉에서 최소 40억이 한 3번 이상 터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 종목은 보시면은 이 빨간 봉이 뭐냐면은 40억 이상
수급이 들어왔을 때만 제가 튜닝을 한 거거든요. 빨간색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열 몇 번이 터졌었죠. 그리고 보시면 3분봉에서 250억에서 350억이 당일날 계속해서 수시로 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자극형 캔들 떴을 때 야, 이 종목 신선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여기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후에 다음날 15% 상승을 하면서 또 VI까지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VI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도 또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공략해가지고 곧장 바로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9월 20일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유한야행을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뭐 이 종목은 1분봉에서 뭐 350억씩 터졌어요. 멋있죠? 강합니다. 정말 강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1분봉에서 250억 터지는 종목이 뭐가 있나요? 없었습니다. 이 종목 정도 되니까 야, 종목이 좋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38선 위에 있고 YSL 밴드가 우상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승장악형 캔들이 뜨고 그러면 여기가 원 매수 타점, 여기도 매수 타점. 자, 그리고 곧장 바로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눌렸을 때 여기서 상승장악형 캔들이 뜨죠. 여기는 상승장악형 캔들이 없습니다. 2개 이상의 음봉도 아니죠. 여기는 원음봉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략 당일날 2차 VI에 상승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유한양을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한양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 매일매일 상승 20% 상승이 나왔을 때 모든 구간에 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일봉 보시면은 다 똑같죠. 차트점이. 왜 그러냐면은 다 제가 컨트롤하고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이런 타점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또 당일날 또는 1박 2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고 이런 이유 바탕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정말 멋있었던 종목이잖아요. 그 종목을 이렇게 추세가 강하게 나올 때만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파란 화살표는 매도, 빨간 화살표 때는 매수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또 안겨다 드리면서 결국에는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매매가 원사이클 매매거든요. 이 종목이 만약에 지금 바로 상가를 갈 것 같다 그러면 상가를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내일도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종가 베팅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사자마자 올라갈 것 같다 확신이 들면은 당일 뭐 돌파나 눌림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큰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한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런 종목 말고도 뭐 두산 로보틱스도 보시면 42,000원에서 9만원대, 10만원대까지 가는데 모든 파동을 다 수익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머티도 보시면은 상장 시초가 당일부터 시초가부터 4만원대부터 15만원까지 올라가잖아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틀차, 3일차에서는 상한가를 갔어요. 그때는 당연히 상따를 도와드렸었고요. 그 다음날 시세가 계속해서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종가 베팅이나 당일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알테오젠도 당연히 뭐 8만원대에서 29만원대까지 가는데 매일매일 시세가 있는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는 줄이고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진입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샀는데 올라갔는데 팔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 아무것도 수익이 났다가 안 나면은 진짜 열받잖아요. 근데 저는 수익을 항상 챙겨가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는 거 없이 여러분들이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뭐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매를 했었는데요. 9월 27일 날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요. 보시면은 이 38선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그널이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좀 약하기 때문에 물론 시초가는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38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보지 말라고요. YSL 밴드도 수렴이 되고 있잖아요. 그때는 보지 마시고 우상향하고 나서 38선에서 지지 받았을 때 그리고 거래량은 좋잖아요. 여기 뭐 수시로 터지잖아요. 40억 이상은요. 거의 100억 뭐 100억에서 40억 이상 이렇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장악형 캔들 떴을 때 곧장 바로 상승을 하면서 당일날 이렇게 우하향에선 절대 매수 금지, 우상향 시에만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좋은 패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패가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국에 여기서 이렇게 버텨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손절할 필요 없이 여기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수급 확인하고 어떤 밴드 확인하고 그다음에 38선 지지 받는지 보고 상승장악형 캔들, 그러니까 매수세가 이겼다는 소리거든요. 매도세를요. 그 뜻에서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공략하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확률 높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면은 강한 주도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강한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시려면은 결국에는 어떤 매매 습관이라든지 어떤 이게 좋은 패인지 이게 나쁜 패인지 똥패인지 좋은 패인지 이거를 분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좋은 시장이 와도
많은 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실제 나는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천천히 매매 연습을 이제 어떤 감도 쌓아가고 연습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 어떤 계좌도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저와 함께 이렇게 장중약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조금 이따 나오거든요. QR 찍고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멘토에게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0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껴있는 한 주였기 때문에 징검다리 악재가 포함된 한 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요일장 남아있지만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마냥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일 또 하루 쉬어가는데 내일 푹 한번 쉬시고 저희 금요일 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을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요일장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그때 10월 4일이 그 민주당 금투세 결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장중에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때 이제 뭐 1년 유예가 되느냐, 폐지가 되면 가장 좋은 베스트 네. 시나리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2년 유예가 떠야 시장이 또 큰 상승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년 유예가 뜨면 안 좋아요, 여러분들. 2년 유예. 그 이유는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월 4일이면 이제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도 또 시장에서 한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금요일이 될 것 같고요. 내일 하루는 푹 쉬시고 저희는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상승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봐드리고 있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금요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